배우자 사주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부인 계통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갔더니 자궁이 진짜 혹이 있어서 이 사람의 빛깔 그리고 형을 보는 거거든요. 형.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부터 바뀌어요. 2025년 9회 2 더하기 2 더하기 5면 9인데 9회 해 때는 항상 시스템에 전복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뻑하면 이때만 되면 탄핵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민경입니다. 저는 타로하고 수비학하고 함께 융합한 타로 수비학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격한 쌤, 사교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사주로 상담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정확히 사주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노력도 하고 제대로 된 사주 상담이 뭔지도 좀 알리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살 때부터였어요. 항상 이 사람들과 좀 이 조건이 다르다는 거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에서 내가 노력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뭔가 선이 있나? 그러다가 낙원상가 아시죠? 탑골공원 주변에 사주 보는 그 포장마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지나가다가 야, 이거 한번 봐볼까? 그래서 봤는데 이거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아니라고. 이거는 답이 없다. 근데 이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성명학 책이랑 사주명리책 중에 박재환 선생님이 쓰신 사주명리책이 있는데 그래 한번 내가 공부를 해보자.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타로를 오래 했었고요. 타로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사주명리라든지 이런 그 기존에 있던 이렇게 점이라든지 그 분야가 워낙 많은 때였었고 타로는 좀 생소했었거든요. 거의 한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문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삼재예요. 전 타로를 보는데 계속 삼재가 언제냐, 결혼 운이 있냐, 복이 있냐, 재물복이 있냐. 타로는 사실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때 아주 역동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운을 물어보고 전체 자기의 운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타로도 되게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주명리를 제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던 것 같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주기도 볼 수 있고 상당히 명리랑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풀이를 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화해보자 라고 갖고 와서 만들게 된 거죠. 78장의 타로 카드의 그 알레그로가 도상학적으로 상당히 잘 짜여져 있어요. 사주명리라고 하는 거는 그 글자와 음양 오행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그 도상학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현대적인 삶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타로 카드 그림에 불이 딱 그려져 있다. 불 하나만 그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사주명리보다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카드의 원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동시성이라고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은 공유되고 있다. 텔레파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유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투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교 갔다가 딱 집에 왔는데 딱 다녀왔습니다 이랬는데 엄마 아빠 뭔가 분위기가 이거 에반데? 막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뭐지? 이 싸함? 소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직관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직관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이 사람과 내가 지금 동시에 같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그 키워드에서 찾아서 알려주는데 매우 싱크로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상담하다가 이제 최근에도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배우자 사주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부인 계통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봐라 그랬는데 한 2달 뒤에 연락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아셨냐고. 병원에 갔더니 자궁이 진짜 혹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과학으로 엮이고 싶지도 않고 미신이다 그러면 뭐 땡큐 뭐 사입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효과가 있고 용한 거 어떡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주 모양은 좋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요거에 집중했거든요. 초년운이 그렇게 썩 좋으시지가 않은 편이었는데 부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년으로 갈수록 운이 좋아지긴 한데 사실 말년이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직장운이나 쉽게 말해서 재물운이 더 좋아지는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친구가 초년이랑 20대 때 대운으로 좀 어떻게 지내왔는지 왜냐면 이때는 좀 부모 영향이 있는 시기거든요. 변수가 굉장히 강력한 시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네. 제가 30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운은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되게 답답한 시기거든요. 올해 직업궁이 역마살이 있는데 이게 서로 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상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올해 좀 큰 목표를 가지고 괜찮은 자리로 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동하지 마. 자, 이동을 하시려면 연말로 넘어갈 때 11월이나 12월 정도가 모양이 좀 더 좋습니다. 타로 수비학도 생일로 보잖아요. 너무 간단합니다. 모두 생일을 더하시면 돼요. 1에서부터 이제 9까지 있는데 소울 넘버라는 건 이 사람이 타고난 유형이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의미해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9가지 틀에 담기는데 이분은 다 더하면 1번이 되세요. 1은 3가지 별명이 있는데 이 3고가 있습니다. 1번은. 외로울 고가 있고요. 힘들 고가 있고요. 최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자기 역할에 있어서 자기가 독자적이길 상당히 원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본인이 그걸 받거나 누리거나 쓰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필요하다. 그 표현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고 힘든 고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최고를 꿈꾸지 않으면 이 사람들한테는 살아갈 만한 좀 희망이 좀 없다라는 거죠. 소울 넘버가 있으면은 월하고 일만 더하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연도를 하면 그냥 고정이잖아요. 네. 근데 월 일은요. 그 해의 연도랑 합쳐요. 그게 올해의 운이에요. 2025년 9회 2 더하기 2 더하기 5면 9인데 9회 해 때는 항상 시스템에 전복이 일어나요. 화폐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뻑하면 이때만 되면 탄핵이 됩니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9의 시대가 올해라서 구시대적으로 있었던 기존의 질서는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는 때라는 거죠. 월 1을 더한 숫자가 이분이 10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6. 그럼 이제 10이 나오거든요. 2025년 9를 더하면 19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19를 더하지 않아요. 19로 봐요. 19라고 하면 이제 타로카드에서 썬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썬이 오기 전에는 달도 오고 별도 와서 좀 쉽지 않은 해였거든요. 어렵고 좀 우울한 기간이긴 한데 그래서 해가 뜨면 백마를 탄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쫓았던 게 해바라기였지 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집착했거나 이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걸 과감히 놓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100% O는 아니고 사실 약간 이제 변수가 있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죠. 변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교육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전공이 달라지고 직업이 달라지고 벌어지는 각도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주를 앉혀놓고 봤을 때 직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향, 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 굴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김현성 대통령이 자기랑 똑같은 사주이신 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역의 어디 이장님인 거예요. 김영삼이 아니 나랑 똑같은 사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자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는 무슨 리의 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이 다른 것 뿐인 거지 사주에서 말하는 관운이 있는 거는 동일하지 않겠느냐.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의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성향들 운의 굴곡 같은 것들은 사실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저도 100% 동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란 틀 안에서 운명을 이제 분석하는 거잖아요. 운명은 구조고 환경은 조건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에 늘 선택 안에 살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의 의지인 거죠. 이게 하나하나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고 입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만 딱 따로 떼어서 질문한다면 저도 이런 몸매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타고난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구조 안으로는 흘러가는 궁극적인 뭔가 이 구조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살면서 많이 느끼는데 환경만큼은 조건이죠. 어떨 때는 충분 조건이고 어떨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 피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운명을 이끌기도 해요. 아주 강한 의지가 또 이제 발휘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도 운명의 구조에서 또 비롯된다라고 봐서 저는 선생님 말에 매우 공감하고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뒤집는 정도의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정확히만 좀 리딩을 할 줄 알고 해석을 할 줄 알면 기본적인 부기 빈천 그리고 운에서 들어오는 어떤 기륜 같은 것들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돈이나 여자로 병드는 사주입니다. 저런. 그래서 미혼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항상 생각합니다. 학생들 돈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제가 수업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해줘요.
막 보충 수업도 해주고 덕을 베풀려고 합니다. 돈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항상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사주 명리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의 분노로 휩싸여 있었어요. 왜 저 친구보다 나는 가진 게 없지? 비교하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사주를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주 감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것만 안다면 운명이 좀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고기판을 갈듯이 이게 뒤집힌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바꿀 수 있죠. 아까 운명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아마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으면 어렵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제도가 뭐 법적으로, 외부적으로, 강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한 6번은 더 봐야 됩니다, 인생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바꿀 수 있는 여지와 환경은 좋다. 인생이 길어지고 상황은 상당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내 길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자각한다면 충분히 바뀔 여지가 많다. 매우 도움됩니다. 매우 도움됩니다. 이름 바꾸는 거 되게 어려워요. 당명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나도 선택해야 되고, 서류로 다 바꾸려면 맞아요. 공정서 가야 법원 되고, 가는 법원 가야 되고, 이 정도 노력이면 운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이 구보 살피사. 자기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 이걸 바꿔보겠다? 그 정도면요, 뭘 하자라고 하는 열정? 행동에 대한 거, 잘 되고 싶다라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봐요. 내가 운을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한다? 거기서부터 이미 운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운이 안 좋은 분들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여기서 요거 바꾸라고 해도 되겠어? 라고 하고 가요. 나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거 요만큼만 바꿔도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바로 바꾸는 사람, 그때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서도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일도 잘 되고 주식도 뭐 상장하고 막 이런다는 사람인데도 뭐 하나 아무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망하더라고요. 그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막 잘난 척하러 온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한번 얘기해봐. 나 이렇게 잘났는데, 근데 좀 지나서 보면 신문에 떠요. 망했구나. 감옥 갔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운 나쁜 사람들은 안 들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제가 뭐 사주에 목이 없어서 집에 화분을 많이 놔라. 사주는 우리가 천간이라는 게 있고 지지 밑에 있는 글자가 있는데 지지에 화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래서 빨간 바지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화기면 빨간 윗돌인데 밑에니까 빨간 바지 팬티까지 빨간 팬티도 입는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뭐 사주에 금기가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냄비를 핥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냥 숟가락을 빨면 되지 왜 냄비를 핥아. 너무 신박하다. 너무 신박한 거야. 사주를 보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운이 좋냐 나쁘냐를 우선 봅니다. 이걸 왜 사주의 성패를 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을사년이 너한테 좋아? 나빠? 그러면 나쁜 이유가 거기 써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걸 조심하라고 말해줘야겠죠. 이게 1차고요. 사주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관상과 수상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이라는 걸 사주로도 당연히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탁월하게 보려면 이 사람은 손과 관상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관상이라는 건 얼굴의 모양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빛깔 그리고 형을 보는 거거든요. 형.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색깔부터 바뀌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어디 부위부터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게 우리가 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못 바꾸잖아요. 내가 하는 목소리 같은 거라든지 말톤 그리고 자세 이런 것도 전부 다 관상에 포함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 바꿔보라고 합니다. 풍수를 좀 본인한테 맞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수기가 강한 지역이 있고 화기가 강한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집을 놓을 때 문 방향 이런 것들까지 좀 저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빨간 바지를 입을 바에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운에서 드러난 어떤 것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의 풍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것 정도죠. 관상이라든지 목소리, 태도를 바꾼다라는 거 엄청 엄청 하루 종일 어려워요. 긴장하고 의식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내 운을 믿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빨간 바지가 더 쉬워요. 윤리를 떠나서 그 정도면 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운이 와야 행동해요. 이걸 바꾸면 잘 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나 움직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사주가 통계학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사주는 통계학이 아닙니다. 통계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주의 재성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관성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보통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면 이건 통계학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주의 구조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쓰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도움을 주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이거는 이치인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주에 있는 글자들의 관계를 봐요. 이 사람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주라는 거는 하나의 글자가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상징이 될지는 좀 커스터마이징이 좀 되면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통계가 아니에요. 승률과 달라요. 승률이 높은 전략 전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승률이라는 건 다양한 게임이 축적됐을 때 나오는 거죠. 그건 임상이 쌓여서 나오는 승률하고 다르고, 임상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본적으로 타고난 구조가 갖고 있는 그 힘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어떤 승률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타고난 것이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걸로도 임상으로도 보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라는 의미는 진짜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운명을 이해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이치라는 건 자연 법칙하고 되게 비슷해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허라고라는 사람, 중앙민국 1900년대 초반 사람인데 이분의 이제 업과 과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자기가 죽는 대운을 맞췄어요. 본인이 나 이때 죽는다. 사실 이건 우연의 일치로 맞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적인 참사? 이태원에서 그렇게 150명이 죽을지 그 같은 날에 죽을지 사주에 다 써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가지고 있는 거지, 사주라는 거는 진짜 신이 야 너희들 진짜 좀 인생 좀 알고 싶어? 진짜 조그만 진짜 바늘구멍 하나 저는 준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이겁니다. 도사욕 내지 말라고. 우리는 도사도 아니고 뭐냐면은 그냥 이거 글자 좀 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치를 좀 보는 것 뿐이지 목숨 알 수 없다. 사주에는 머스트라는 게 없습니다. 머스트. 뭘 해야 한다 라는 거 없어요. 선생님 저 이동을 해야 하나요? 뭐 부동산을 사야 하나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오해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주가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린 최대한 정확하게 얘기하자. 저는 되게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또 선생님도 말씀 너무 잘하시고 또 이렇게 대표님도 잘 리드하셔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게 학생들이 이제 저는 많이 가르치고 유튜브를 하긴 하지만 이런 대화를 좀 누구랑 막 깊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 타로, 수비학 이런 거 관련돼서 같이 얘기하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되게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왜 사주를 공부했고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건 뭐였지? 내가 추구하는 건 뭐였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해봐서 정말 좋은 계기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되게 즐거웠고요. 우리 이 사주명리 하시는 우리 사교쌤 진짜 완전 내 스타일. 저도 웬만하면 별로 이런 얘기 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수준 떨어질까봐 별로 얘기 안 하는데요. 너무 대화가 잘 통하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재밌었습니다.